자, 김민아 기자 개인 사정으로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은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돌아간다. 그렇지만 경고한다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일단 파업은 끝냈죠. 그렇습니다. 사흘간의 총파업을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인 8일부터 학교로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흘간 진행된 파업에 총 5만 2천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했는데요. 관련 파업 중에 가장 긴 시간 그리고 가장 많이 참여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죠?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교섭을 해야 되죠? 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는 총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지만 파업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시간 끌기식 교섭을 한다면 2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와 교육당국은 오는 9일과 10일 교섭에 들어가는데요.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원래 요구사항이 뭐였죠? 학비연대는 전직종 기본급 6.24% 인상 그리고 구급 공무원의 60% 수준인 임금 수준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임금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교육부문 공정임금제는 일괄적으로 시행할 문제가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직군별 적정급여 수준과 임금체계를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교육부가 맡긴 연구 용역을 보면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를 구급 공무원의 90% 수준이나 정규직 교사의 80%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 교섭한다고 양쪽의 차이가 워낙 큰데 잘 될까요? 파업은 끝났지만 정말 이대로라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교섭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집배 노동자들 우정노조 파업도 예정돼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약 2시간 동안 최종 쟁의조정 회의를 열었는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주 5일제 근무를 즉각 실시하고 토요일 집배 폐지, 집배원 인력 2,000명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연말까지 주 5일제 시행, 토요일 집배 유지, 집배원 인력 500명 추가 증원을 제시했습니다. 역시 입장차가 좁혀지지가 않아서 협상은 결렬됐고요. 우정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인 8일에 총파업 돌입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때 아닌 속옷 공방입니다. 속옷이요? 네. 무슨 얘기예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네. 검찰이 속옷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왜요? 오늘이 그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이 공판 준비 기일은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인데요. 네. 제기된 혐의가 뇌물수수와 성접대 의혹으로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도 입증을 자신하고 있지만 김학의 측에서도 일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학의 측은 별장 동영상 속 남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찍은 속옷을 사진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증거로 제시한 논리가 뭐예요? 검찰의 주장이.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일정한 성향을 지니니까 관련성이 있다는 건데요. 압수한 원본 CD를 검증할 때 사진도 검증된다고 하면 관련성이 부여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은요, 누구나 옷이나 물건을 고를 때 일정한 성향이 있고 동영상 속 남자와 김학의 전 차관의 속옷 유사성을 토대로 관련성을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동영상 속의 남자 속옷하고 네. 김학의 전 차관 집에서 찍은 속옷 사진이 비슷하다? 네. 아하. 김학의 전 차관 측은 뭐라고 그래요?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 제출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학의 변호인 측은 일단 동영상 CD 자체가 원본 제출이 안 돼 있어서 본인이 아니라거나 맞다는 의견을 아직 재판부에 밝히지 않았다며 검찰의 속옷 사진 증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재판의 쟁점의 하나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서 시민단체들 기자회견이 있었다고요? 네, 녹색당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관련 메시지를 전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첫 번째 업무는 검찰 성적폐청산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예. 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을 검찰의 명운과 명예를 걸고 철저히 재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항목은요. 화분대 천막, 승자는입니다. 화분 천막. 네. 광화문 광장 얘기죠. 그렇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내일과 모레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예고해서 일대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형 화분을 많이 서울시가 놨다면서요. 네, 약 135개 정도 대형 화분을 서울시가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러나 조원진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천막을 못 치게 하려면 화분 5,000개는 갖다 놔야 할 것이라면서 천막 재설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는 제132번째 태극기 집회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내일 오후부터 서울역 광장, 광화문 광장,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연이어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광화문 광장에 직원 50여 명이 경계 근무를 선다고 하고요. 또 서울시의 시설물 보호 요청에 따라서 경찰 4개 중대 400여 명이 현장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습니다.